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6월 7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치논평 꼭지로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앨런 머스크가 몽골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떴고, 앨런 머스크가 대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몽골 총리와 통화를 했다, 화상 통화를. 예. 그래서 의미 있는 진전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 몽골이 뭐 약간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거물급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그것은 지난 5월 21일에 있었던 히로시마의 그 G7 회의 이후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인사들의 어떤 몽골 접촉이 이렇게 빈번해지는 것도 상당히 드물지만, 또 그 이면에는 지금 한국, 미국, 몽골 간에 뭐랄까 실무 미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들이 실무적인 일들을 하는 거고, 그 위에 지금 머스크나 교황 또 거기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더. 예, 또 그게 이제 몽골에서 계획돼 있는 행사. 보통 여름에는 행사를 좀 잘 안 하거든요. 국제적인 행사를.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난 기사고요. 화상 통화하는 장면이고, 이게 6월 7일 날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며칠 안 됐습니다. 예, 예. 그 왼쪽에 보는 사람은 잘 아시는 이제 앨런 머스크고, 뭐 테슬라, 뭐 스페이스 X, 뭐 기타 등등 잘 아시죠? 트위터. 오른쪽은 이제 총리예요. 의용 에르덴 총리고, 위에 이제 우렐 수호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총리죠. 예, 여기는 이제 화상 통화를 했고, 여기서 어떤 대화가 나왔느냐 라는 것을 몽골 언론에서 표현한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핵심 단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예. 총리는 요청한 거예요. 구리, 구리 광산이 크다, 몽골.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용 에르덴 총리 측에서 앨런 머스크에게, 그리고 그의 팀에게 앨런 머스크가 관심이 가질 만한 사안들을 뽑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예, 그걸 또 우리가 같이 보면서 몽골의 입장,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한번 일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자, 구리와 히토리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게 스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 다변화에서 지금 현재는 중국이 대표적인 공급 국가로 되어 있지만, 몽골이 매장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북한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이죠. 4차 산업시대. 자, 전기를 다른 방식으로 얻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일본 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는 머스크 회사죠. 테슬라. 일단 전기차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부분, 컴퓨터 부분. 예. 자, 이걸 언급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자극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토리를 통해서 서방 모든 경제권의 목을 탁 털어주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른 대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몽골이라는 대안이, 매장량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 대안이, 그리고 중국하고 국경도 접하고 있으면서, 예, 이웃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웃을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몽골 IT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장학금 사업 요청. 자, 이거는 뭔가 몽골이 원하는 걸 많이 얻고 있다. 우리한테 와서도 계속 요구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도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 해석드리는 부분은 몽골도 상당히 큰 결정이다. 이게 중국 바로 옆에서. 러시아하고 뭐 미국하고 말이 안 맞았으면 이게 아예 CR이 안 맥히는 그런 이야기고, 러시아가 미국하고 이제 평화 구도로 뭐 친구 분위기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중국은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예요, 몽골한테.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한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결정이고, 그게 이제 거기에 크게 본인들의 미래를 그게 던지지 않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다, 이런 느낌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의 이야기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총리와 처음 만났을 때 반갑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가능하면 언제든지 방문을 하겠다, 기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총리가 23년 7월이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몽골 경제 포럼이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데 거기 참석해 달라. 결론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자, 일단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앨런 머스크가 미국 정부와의 교감이 없이 혼자서 이런 일을 벌이기는 어렵고, 또 러시아와 미국과의 교감 없이, 어떤 보장 없이 몽골 총리가 앨런 머스크와 본인들의 히토류, 구리, 중국이 자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고 봐요. 이렇게 초청하고 한다는 것은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쪽이랑.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이, 어떤 큰 흐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짐작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 앨런 머스크가 7월달에 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뭔가가 있는 것이다, 크게. 그리고 이 화상 회의를 했다는 자체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거든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은 이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5월 21일 날 히로시마 G7 회의 마치고 마크롱이 돌아가는 길에 후르시오한테 들려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엄청나게 빨라진 거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그리고 엊그제 이런 이야기도 터졌죠. 교황이 몽골을 방문하겠다. 자, 잘못하면은 앨런 머스크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뭐랄까 파워를 행사하는 거죠, 글로벌하게. 또 미국 기업이고 당연히. 그래서 그 하나의 그의 영향력은 몽골 전체 영향력을 훨씬 넘어서는 사람이거든요. 미래 경제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몽골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몽골을 방문할 수 있다, 7월 달에. 그리고 8월 달에는 어떻게 말하면 조금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황이 방문한다, 한 달 있다가. 그리고 그것을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실무로 조정해낸다. 거기에 우리도 발을 담그고 있다, 북한도 발을 담그고 있다. 기시다도 G7 이후에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만나자 제안을 했고, 김정은은 못 만날 이유 없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이벤트다. 몽골이 혼자서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벤트의 시리즈가 전혀 아니다, 이것은. 스케일이. 특히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하고 절반 이상의 국경을 접하면서 이런 문제를 벌인다? 아니죠. 자, 그러면 최근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앨런 머스크가 보여준 어떤 정치적 행보, 본인들 비즈니스와 상관이 있죠. 그것을 한 번 더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2022년 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앨런 머스크하고 화상 통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TV 화면에 나온 걸 제가 관심이 가서 캡처해 놓았던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을 담궜어요. 이거는 당연히 어떤 이권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가능성을 보고 들어간 것이죠. 그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을 좋은 쪽으로,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따라 들어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발을 담궜죠, 이게. 그래서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런 내용도 왔다 갔다 했어요. 미하일로 페르도프는 장관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그 이하고 지금 문자를 나눈 거예요. 2월 26일이죠. 자,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 이제 앨런 머스크가 답을 달죠. 그 다음날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활성화되었습니다라고 그 다음날 바로 화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것을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우크라이나가 활용을 했죠. 이런 행보를 벌이고 있었어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같이 가고 있어요. 그 둘은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틀은 익히 활용됐던 틀이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몽골에서도 이 틀이 그냥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한 추정이에요. 예. 그게 아니면 이 장사하는 사람이 끝까지 가서 뭐 하겠습니까? 시간도 아까운데. 예. 돈 한 푼 더 버는 게 낫지 다른 데 가서. 자, 그러다가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앨런 머스크가 발을 빼는 모습이 막 보이죠. 2023년 2월 이런 기사가 나왔죠. 스푸트니크인데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해 드론을 조종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 예. 발을 이렇게 해요. 발을 빼겠다는 거예요. 2022년 가을부터 발을 빼겠다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예. 그렇지만 쉽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금년 초에 들면서 본격화되면서 결국 빠져나왔죠. 그걸 쭉 보여드리면은 예전 사용했던 거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는 또 뭐라고 같은 1월 달이죠. 이거는 뭐 거의 같은 시기인데 우크라이나 위기가 무분별하게 확대돼서는 안 된다. 매우 위험하다. 키예프에도 위험하고 전 세계에도 위험하다. 우크라이나전 이 정도에서 마무리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 작업을 했어요. 본인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놓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금년 2월 달에는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를 무기화할 줄 몰랐다. 자기가 하라고 그래놓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 이래서 결국은 금년 2월 달 이 무렵에 빠져나온 거예요. 다 스타링크 서비스 중단됐죠. 예. 자, 그러면 미국 행정부는 빠져나온 거예요. 예, 내년도 예산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작년에 뭐 50조 이상을 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계산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단지 그걸 이제 마무리 짓는 작업을 바둑으로 치면 끝내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와중에 러시아하고 협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예, 동맹국들을 부축해서 협상을 유지하기 위한 협상력을 유지할 정도의 군사력을 또 정치적 압박을 계속 우크라이나에 쏟아 부으려고 노력할 따름이죠. 예. 그리고 뭐 언론들은 놀아나고 있고 대중들은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 감각이 이제 무뎌져 있는 것이죠. 그 사이 이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몽골 총리가 앨런 머스크의 관심사가 될 만한 내용들을 브리핑한 거를 우리 한번 볼까요? 마침 그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몇 개 했습니다. 우리 몽골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영어로 돼 있는데 잠깐 읽어보면은 여기 제일 왼쪽부터 해볼게요. 몽골이 매력적인 곳이다. 앨런 머스크가 투자할 만한 곳이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의 관심사와 맞는 부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슬라이드예요. 여기 보면은 인구 전체의 62%가 35세 이하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진짜 젊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영어를 잘한다 라고 적혀 있고, 예. 영어도 잘하고 같이 이제 사람을 고용하면 일 쓰기가 편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왼쪽에서 두 번째는 뭐냐, 유라시아 대륙에서 두 번째로 광물 자원에 가는 풍부한 곳이다. 개발해 보면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 유라시아 대륙이면은 뭐 사실 러시아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히토리 많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구리도 이미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몽골인들의 IQ가 7위 안에 든다. 이렇게 말을 한 거 보니까 7위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남한테 이야기하기는 조금 옹색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총리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인구가 330만 명이고, 국토 면적으로 따지면은 전 세계 17위다. 저 위에는 지금 화면에 가려져서 내용이 안 보이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앨런 머스크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이죠. 이게, 몽골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물다운들이 어떻게 있는가. 이게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핵심 히토류겠죠, 히토류. 자,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관심이 갔습니다. 광물자원 풍부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슬라이드가 상당히 재밌어요. 여기 보면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몽골이 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왼쪽 위에는 태양광의 분포예요. 어디가 태양열이 세냐 이거죠. 예. 인구가 작고 국토가 넓고 햇빛이 센 데가 많아요. 예. 그러면 태양광 발전이 엄청나게 유리해요. 예전 같으면
몽골은 33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태양광 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밑에는 풍력 발전이죠. 풍력과 태양광이 굳이 몽골한테 중요하냐? 이게 되면 설명이 돼요. 왜 중요하냐? 이거는 수소 에너지하고 결합시키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전력 많이 생산하는데 전력은 저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 설비비도 비싼 거잖아요. 사실은 기존 발전 방식보다. 이거는 뭐냐? 수소 에너지라는 것은 이 남아도는 에너지를 배터리처럼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하게 이야기하면은 스마트 그리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수소 에너지 지금 계획을 보더라도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존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차원이지, 대부분의 수소 에너지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이 되어 와야 된다. 어디서?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곳, 풍력, 태양력 또는 LNG에서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곳, 그거는 공식으로 언급을 잘 안 하죠. 지열하고 결합해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곳, 러시아를 의미합니다. 예. 자, 그런 차원하고 같아요. 그래서 주로 호주가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열대지방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이것은 수소 에너지로 이 전기 에너지를 수소 기체로 저장을 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매력적이다. 그렇지 않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풍力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전 세계에 몽골이 발전소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게 미래적이고. 예. 자, 그 다음 저 위에는 지하수가 분포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 밑에는 지열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지열, 이것도 수소 에너지하고 상당히 상관이 많이 있죠. 예. LNG하고, 죄송합니다. 천연가스랑 결합하면은 지열을 이용해서 바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열이 이미 있기 때문에 지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즉 전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지열이 충분하다면은, 그기라고 천연가스 공급만 된다면은 이거는 그린 수소예요. 공해물질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지열은 땅에서 그냥 올라오는 거니까. 자, 이거는 수소하고 상관이 많이 있다. 거꾸로 또 돌이켜 보면은 앨런 머스크의 미래 사업의 포트폴리오에 수소 에너지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으면 이상하다 오히려.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하기 히토리오예요. 네. 그러면 중국의 필요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수소 에너지로 4대의 걷어차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저는 그런 확증이 조금 더 듭니다. 이런 비즈니스 이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자, 그리고 이거 좀 전에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앨런 머스크의 미래 기획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도 많이 관심 있는 부분이고, 이번 슬라이드는 현재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저 히토리오가 지금 미국에서 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여기 뭐 전기차도 있고, 뭐 최신 전투기에 풍력 발전에 제 가운데는 가스터빈 같이 보입니다만 로켓과 관련된 걸 뽑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필요한 이런 히토리오 금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데이터를 뽑아 놓은 거예요. 이걸 몽골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뭐 참고는 했겠지만 뭐를 그래서 이것은 너 이런 거 필요하지 않니? 우리가 이런 거 다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 그리고 지금 화상 회의에 여러 화면이 잡혔는데, 여기 보면은 저기 오른쪽 위에 흐릿하게 표시된 사람은 뭐 이게 통역인 것 같고, 앨런 머스크 옆으로 로렌 드라이어라는 사람하고 알림 라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로렌 드라이어는 미국 출신이고 스페이스 X의 고위 임원이다. 예, 이 기사 15년 이상 일을 했다. 예, 스페이스 X와 관련된 부분에서 온 거예요. 몽골이 이거에서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뭐 우주 관광이나 우주 사업에 있어서 어떤 기지 역할, 발사 사이트 역할,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에너지, 수소 에너지라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새로운 기획을 좀 꺼내놓으려고 하거든요. 예. 기존의 테슬라, 스페이스X, 트위터, 그 다음 있는 거 뭔가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거든요. 예, 콩고. 예. 지금은 그걸 하게 되면 미국이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랑 코드가 지금 맞춰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수소에너지 그 중에 크게 하나라고, 조금 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곧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누구냐? 알림 라닥은 캐나다 출신인 것 같고, 주로 하는 일은, 대관 사업을 해요.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건데, 뭐에 관해서 하느냐? 히토리오에 관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히토리오. 여자는 미래사업 등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참석해서 같이 총리와의 대화를 들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같이 보신 그 프레젠테이션도 본 거죠. 뭐 추려진 것만 봤으니까 더 많은 데이터, 비공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자, 이런 걸 봤을 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앨런 머스크의 새로운 사업 움직임, 기존의 필요, 미래의 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정치적, 외교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몽골에 앨런 머스크가 혼자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고 러시아의 힘을 배제시키고 혼자 가서 이런 비즈니스 계획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몽골 총리가 러시아와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예? 미래에 대한 보장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당연히 뒤에 관여되어 있으면 눈에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뤘던 영상에서 일정들을 뽑아만 봐도 상당히 바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G7 히로시마 미팅이 있었고 5월 22일인가 23일인가 이제 마크롱이 방문을 했죠. 예. 그러자 한미몽 국장급 회의가 몽골에서 있었어요. 같은 날 우리나라를 방문 중이던 차관은 우리 외교 차관보를 만났어요. 예. 그러면서 차관보 회의, 한미문 국장급 회의의 합의문을 보면은 6월 15일에서 16일 사이에 동북아 안보에 대한 울란바토르 대화가 있다. 예. 그게의 방향성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방향성은 뭐겠느냐? G7 히로시마에서 당긴 불씨예요. 비핵화, 평화. 그것은 교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 밑에 실무 작업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기시다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동북아 안보 포럼에 그쪽에서 어떤 인물들이 등장해서 무슨 결론을 내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예. 그리고 오늘 언급된 몽골의 총리가 앨런 머스크를 초청한 몽골 경제 포럼이 7월 9일과 10일 양일간 있어요. 절묘하죠. 지금 이 실무 관계자들은 엄청나게 바쁘다고 봐야 돼요. 예. 한미몽 삼국의 관계자들은. 예. 지금 이 위에서 나오는 앨런 머스크나 교황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홍보 대사죠, 홍보 대사. 그 밑으로는 수많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앨런 머스크 측에서도 스페이스X나 이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갑자기 준비가 들어가겠죠. 그것은 5월 19일, 21일에 바이든이 자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돼 가기로 하고 이 방향에 대해서 러시아랑 합의가 됐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 다음 또 한 달 있으면 8월 30일부터 9월 4일 교황 몽골 방문이 또 돼 있어요. 이때가 활용 점정이겠죠. 제 사이에 더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하루 이틀 상관으로 계속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있고 아주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7월 9초 8월 말까지 저 기간에도 뭔가 있을 수 있다. 보통은 국제 관례상 보통 비즈니스 미팅도 여름철엔 잘 안 해요. 7월 8월 이럴 때는. 왜냐? 더우니까. 저는 몽골도 이때는 엄청나게 더울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큰 행사를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니에요. 보통 봄이나 가을이에요. 5월이나 10월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일자들의 무슨 결과물들이 나오느냐. 예, 그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6월 15, 16에 동북아 안보에 대한 울란바토르 회의에 일본에서 누가 오느냐, 북한에서 오느냐, 우리 쪽에 누가 가느냐, 무슨 합의를 하느냐, 그 큰 틀은 됐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 몽골 경제 포럼에 일론 머스크가 등장해서 큰 비즈니스 계획을 발표를 하느냐, 새로운 비즈니스 쪽에 새로운 희망을 선사를 하느냐, 미지의 개척. 몽골이 뜬다는 것은 그냥 유라시아 대륙, 즉 시베리아 철도가 다 뜬다는 거예요. 예. 오늘 몽골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수소 에너지 가능성에 대해서. 히토리움. 예. 자, 그게 잘 된다면 그 다음 세계 사람들의 영혼에다가, 마음에다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황이 평화 메시지. 이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거 이런 클린 에너지 비즈니스로 가면서 4차 산업이 본격화되고 글로벌하게 쫙 펴져가면서 시장이 넓어지면서 달러가 쓰여지는 곳이 또 많아지면서 미국에 다시 새로운 힘이 충전이 되면서 비핵화, 희망이다. 살만한 지구가 된다. 젊은이들도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된다. 남북도 소통이 된다. 그래서 과거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분단됐던 그런 역사가 해소된다. 철조망이 걷어진다. 엄청난 상징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예요. 몽골이 크기 위해서라도. 몽골에서 뿜어내는 그 에너지가 러시아, 미국에 다 영향을 주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도움이 되려면 한반도가 연결돼야 되는 거죠. 차단막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이든은 내년에 선거에 이긴다. 확실하게. 대만은 손도 못 댄다. 이런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제법 남았죠. 방향은 그래 잡혔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 일 열심히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거는 또 하늘의 뜻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하나하나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게 오늘자 스푸트니크의 대문 사진이에요. 여기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지는 좀 됐거든요. 예.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가 오른쪽 밑에 동그라미 치는 게 뭐냐면 노드스트림 폭파건이에요. 러시아는 100% 그렇게 믿고 있고 사실일 거예요. 아마 미국이 폭발을 했다는 거를. 근데 제목을 딱 보면 뭐라고 적어놨느냐. 2022년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은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보고? 정보를. 우크라이나가 노드스트림을 공격할 거다. 그런 계획이 있다. 라는 정보를 입수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도가 최근 나오고 있어요. 쭉. 즉 노드스트림 폭파가 미국하고의 관련성보다는 우크라이나의 관련성으로 지금 비추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네. 즉 이거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미국하고 살짝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미묘한 변화인데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젤렌스키는 어려운 시간을 이제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뭐냐면은 미국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뭐 상당히 한번 조우했다. 분위기가 살벌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요 두 가지가 말해주는 게 많습니다. 예. 자, 러시아도 이런 식의 방향을 잡고 있어요. 이게 좀 전에 몽골에서 벌어지는 일하고도 어느 정도 맞다. 대중들의 생각을 마사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